지금 전 세계는 관세 협정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통상 무역과 관련된 전쟁 중입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은 진짜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무역 전쟁 분위기입니다. 자, 조금 전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는 예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하며 125% 관세를 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대한민국은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내용 가운데 한국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내비쳤다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은 이 관세 적용을 이 90일간 유예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다라는 미국 측의 제스처를 우리 측에게 제안했다라는 얘기도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분위기는 좋은 상태로 반전이 되고 있는 듯한 기류입니다. 자,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일단 중국과 미국의 살벌한 분위기부터 보시죠. 중국 쏙 빼고 90일 유예인데 중국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다라고 비판하며 125%로 관세를 즉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요,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What was happening to us on trade, not only with, if you look at it, not only with China, but China was by far the biggest abuser in history. 역사상 큰 남용자다라는 역사 얘기까지 꺼내들면서 중국에 대해서 간단히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기류입니다. 중국도 즉각 맞불을 놨습니다. 석유 등에 10에서 15% 관세 매기겠다. 닭고기에 15% 관세 매기겠다. 34% 관세 매기겠다. 84% 관세 올리겠다. 히토류 수출 안 한다. 등등등 중국도 보복 카드를 연이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WTO 등에 따르면 미중 간의 교역량이 80% 최대 줄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총리실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옛날 속담대로 고래 싸움입니다. 고래 싸움. 두 고래 싸움에 대한민국도 뭐 고래인데 땅으로 따지면 약간 새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어쨌든 이 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게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말 그대로 핸들링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총리실 분위기 한번 보시죠. 미국과의 협상의 최우선 목표는 관세 조정이 최우선 목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깎겠다는 거예요. 관세 깎겠다. 방위비 분담금 더 내는 방안을 검토하냐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모든 카드를 다 내놓고 미국과는 협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 통화한 이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협상팀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각적인 유리한 우리 카드들을 갖고 미국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CNN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 대목이 드러납니다. 들어보시죠. Kind of, fighting back will improve the situation dramatically. We will not take that. To be clear, you do anticipate that this 25% tariff level will not stay. That's your anticipation. Depending on the negotiation,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assess what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should negotiate with them. If some of the mutually satisfactory agreements can be made, I think U.S. can adjust their already imposed tariff depending on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will take a very cooperative position on this, and we will promote the dialogue. And we have a lot of experience with that kind of, finding out the mutual benefit between the two countries. 사실은 이 김광선 변호사님, CNN 기자가 CNN은 아무래도 좀 트럼프와 각을 세우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각을 세우는 입장인데 저 질문을 할 때 자꾸 이제 뭐랄까 어떤 유도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아, 한국과 미국은 친구라면서 친구가 친구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 한덕수 대행이 어떤 뭐 화를 돋구는 듯한 질문을 놨지만 한덕수 대행이 거기 넘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답변을 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로서는 다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진가가 이제 최근에 계엄 이후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에 지금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국회에서도 발언 내용도 봤었고요. 그다음에 CNN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이제 통상 전문가 경제 전문가인데 상당히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력이 없는 경제나 통상 전문가는 이게 잘못하면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모든 걸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이제 정치적인 것과 이제 경제 통상 전문가에 겸비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CNN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단 뭐 25% 관세에 대해서 물론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만약에 하나 뭔가 뭐 미국을 비판하고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비판하고 이러면서 세계 경제랄지 한국 경제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을 때 파장은 이제 엄청나게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상당히 절제하면서도 어떤 우리의 어떤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암시를 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잘한 인터뷰였다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사실 이 관세 정책 관련해서 너무 이게 정치적이나 이제 이념적으로 가버리면 잘못하면 이제 미국과 대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생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음 선거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이게 50며칠이면 엄청나게 긴 기간이거든요. 예.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특히 통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포지션,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향후 90일이 이 협상의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관세 전쟁을 반복해야 할 경쟁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이제 실리를 취해야 하는 게 어려운 미션이긴 한데 한국에게 주어진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통화 뒷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통역사 없이 직접 영어로 통화했다라는 얘기가 중앙일보 보도로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영어 실력에 대해서 극찬을 보냈답니다. 뷰티풀 잉글리시. 대선에 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 정부나 총리실 분위기에는요. 이 양 정상 간의 통화 내역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정한 것 없고 고민 중이다. 라는 어떤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저 질문을 했다면 돌직구를 거의 매일 보는 수준의 어떤 국내 정치에 대한 현안에 대한 관심이 아니냐. 영어로도 방송을 송출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요? 네. 주진우 의원님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능력은 아까 그 CNN 인터뷰 번역한 정도 거기까지예요. 그거 제가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저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홍 대표님. 저거 원래 정상회담 간의 통화 내용이 잘 공개가 안 되는데 맞아요. 공개된 내용을 보면 총리실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뷰티풀 잉글리시 대목이요? 뷰티풀 잉글리시보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출마를. 근데 아니다도 아니고 뭐 결정된 거 없다. 고민 중이다. 이거는 굳이 저 대목이 그 흘러나왔던 건 총리실 아니면 빠져나올 데가 없잖아요.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 예. 뭐 이런 대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분명히 발언지는 총리실일 텐데 예. 두 사람의 대화고 누가 그걸 공개하겠습니까? 언론이 릴리스한 거는 총리실이고 저건 다분히 의도가 있는 릴리스 아닐까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흘린 거 아닐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으면 CNN에서 나왔겠을 텐데. 아 그렇군요. 예. 중앙일보에서 나왔다. 예. 네, 저는 주진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요. 네. 그냥 한덕수 총리님은 뭐 다 저도 국회에서도 봤고 뭐 대통령실 근무할 때도 뵀지만 굉장히 그냥 뭐랄까 진지하시고 또 약간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저게 총리실 발의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네. 이게 아마
어제 그 협상도 굉장히 그 한덕수 총리 특유의 권한대행 특유의 좀 노련함이 묻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중일이 힘을 합쳐서 미국 관세에 공동 대응하자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서 노련하게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한중일 뭐 연합 체제나 이런 걸로 해서 미국과 맞서면서 협상할 것이 아니고 뭔가 방위분담금 문제라든지 미국에서 LNG를 구매하는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국익도 지키면서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이 중간 영역을 찾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협상해 보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FTA 협상도 총괄했었고 주미대사를 지냈었기 때문에 네. 미국과 협상은 굉장히 경험이 많죠. 예,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미국이 또 의외로 그 대학교 이런 걸 좀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하버드대 동문들이 지금 마침 미국 하버드대에서 그 한덕수 대행이 수학을 했는데 그 동문들이 지금 트럼프 체제 하에 정부에서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상은 네트워크지 않습니까?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협상력이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저런 대선 얘기 저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대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손사래를 치실 거고 오로지 국익 지키기에만 저는 매진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보도는 좀 진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건가라는 걸 뭐라고 물어봤을지 그 표현, 영어 표현도 좀 궁금하고 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을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뭐 정부에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의문 속에 좀 남겨둔 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서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직접 영어로 통화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웬만한 외교관보다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한덕수 대행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면서 이재명 의원은 영어 되시냐라는 얘기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성문 종합 영어를 마스터한 성춘 부의장이 보시기에는 뭐 뷰티풀 잉글리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영 의원님 말대로면 뭐 대통령 후보 출마하려면 토익 스피킹 점수라도 내야 되나요? 토익 스피킹 점수를 내야 되냐? 별로 그렇게 뭐 설득력 없는 얘기를 굳이 잠시 권한대행을 2달 동안 맡는 분에 대해서 저렇게 영어 능력을 자랑하는 게 글쎄 국민들이 공감해 주실지 저는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한 게 그렇게 좋아할 일인가?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일인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관세를 확 올린 다음에 말 잘 듣는 나라들에 대해서만 칭찬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말 잘 듣네, 영어도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 약소국의 입장에서 그 미국의 그런 좀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냥 미치고 들어가야 되는 행위가 참 우리가 그냥 좋아할 만한 일인가? 사실 미국의 지금 행위가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자유무역을 이끌고 워싱턴 컨센서스 다 장벽 풀어라라고 했던 미국이 이제 와서 본인들의 그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이기주의를 위해서 다 장벽 세우고 관세 때리고 미국에게 좀 피해주는 나라들은 다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패권 국가로서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뭐 숙이고 들어가야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칭찬받으면서 우리가 좋아만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한국 권한대행 영어 칭찬받았어요. 우리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럴 상황인가요? 저는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또 아까 살짝 그 자료 화면에 나왔었는데 방위비 분담금 이 문제를 우리에게는 이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너네 말 잘 들었으니까 안 올릴 게가 아니라 아마 이것만 올릴 게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엄청나게 올리려고 하다가 한국말 잘 들었어. 우리 관세 정책 따라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이만큼만 올릴게. 근데 그 이만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마냥 좋아하고 그냥 영어 칭찬받았다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외교 상황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또 그 통화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아까 인터뷰도 보면서 잘하시는 것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통상 전문가고 네. 총리로서의 역할만 하시면 좋은데 왜 갑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면은 우리가 외교정책, 안보정책과 연관된 거 어떻게 할지 국회랑 협상하고 상의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 넘는 행위를 아까 우리가 초반에 다뤘던 그런 주제를 자꾸 선 넘는 행위를 해버리면은 이 논의도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와 대화하는 그런 거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딱 하실 것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선 이 정부가 야당과의 어떤 특히 소통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서 이 줄 탄핵을 야당이 일삼했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야당도 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자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오늘 조간신문의 언론도 많습니다. 홍 대표님.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통상 문제, 지금 최근에 그 미국의 관세 문제를 통상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쌍둥이 적자잖아요. 무역 수지 적자하고 재정 적자인데 최근에 과거에 1기 트럼프 정책의 관세 문제는 무역 수지 문제에 국한됐다면 지금은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미국이 19세기에는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관세로 대체했었어요. 중앙정부가.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세를 통해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려면 지금보다 그 관세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미국의 핵심은 이 재정 적자를 이 관세를 통해서 극복하겠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 달러 달러 국가가 아니라면 달러 체제의 그 국가가 뭡니까 이 달러만 아니었으면 사실은 부도가 났을 나라예요. 일반 국가 같으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마 지금 성추윤 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제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거는 돈을 내라는 겁니다. 네. 방위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상당한 많은 한국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올 거고 한국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모든 국가 예외 없이 일본 또 유럽 국가들 다 압박을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혼자 통상 전문가라고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국회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국민적 부담을 안고 미국과 협상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 혼자 나의 전문성, 그다음에 내가 통상 문제를 잘 알아 해가지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자, 여당 일각에서 한덕수 대행이 이 대권에 출마해야 한다라는 이 대망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행은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총리실 직원에게 당부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이제 별개로 여권 일각에서 공직자 사퇴 시한 5월 4일 이전에 사퇴해서 무소속 출마해서 국민의 후보와 단일화하자라는 일방적인 원웨이 시나리오 같아요. 현재로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도 중앙일보에서 나왔는데 주진호 의원님 여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실제 대망론이 있습니까? 예, 아까 전 두 가지만 좀 더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일단 대한민국은 약소국이 아닙니다. 지금 무역 규모라든지 경제 규모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미국과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미래 먹거리 사업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이제 AI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결국 무역 질서도 재편되고 산업 질서도 재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의 지금 현재 역할이 하루가 급하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 당 내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에 또 국무총리로서 보여줬던 부분이 굉장한 균형 감각을 보여줬었고 그렇군요. 예, 정무적 판단뿐만 아니라 뭔가 좀 진정성이랄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것에도 불의에도 맞서고 국익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심이 없는 모습을 쭉 보여왔고 그것들이 또 여러 정부를 통해서 검증을 받다 보니까 그 역량과 인품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덕수 대행의 스타일상 지금 아마 저런 논의도 굉장히 불편해할 겁니다.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보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 우리 지금 경선도 시작하기 전에 외부 후보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내의 자강론을 좀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워낙 지금 대한민국 국익과 관련돼서 예민한 시기니까 한덕수 대행처럼 경험 많은 분이 좀 대한민국을 이끌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좀 충돌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결국은 한덕수 대행의 의지와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법률상으로만 따지면 대선일 30일 전에만 이제 사직을 하게 되면
그 사표를 낸 상태에서 대선에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시나리오처럼 중간에 나와서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정치적으로는 가능하고요. 법적으로도 가능한데 다만 지금 미국과의 협상 부분도 지금 협상팀이 바로 출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이게 대한민국 장래에 몇십 년간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시해서 챙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